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도 좋지 않았지만 내년 지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역 수출업체 10곳 중 6곳은 내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촛불 집회 참석차 광주를 찾은 박원순, 손학규, 천정배 등 야권의 대력 유선주자들이 탄핵 시국과 내년 대선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병문 전남대 총장 임기가 내일로 끝나지만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신임 총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대학 행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으로 가는 셔틀 열차가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올해도 좋지 않았지만 내년 지역 경제엔 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내외적인 변수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생산량의 60%가량을 수출하는 금호타이어는 올해 유럽과 미국 시장 위축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도 전망 역시 그리 밝지 않습니다. 시장의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서 복잡한 시장 환경에 따른 수출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수출업체 10곳 중 6곳은 내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중국 등과의 경쟁은 과열되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미국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보호무역을 강화할 경우 자동차나 철강, 가전업 등 지역의 주력 업종은 수출 차질이 우려됩니다. 조선업은 내년의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주량이 줄어들면은 우리 지역 조선업계의 수주량 자체도 줄어들게 되고 자금 물량도 줄고 결국에는 우리 지역 조선업계 전체에 좀 피해가 가게 됩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소득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한편 아파트 잔금 대출도 기존에는 일정 기간 이자만 냈지만 내년엔 첫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야 합니다. 본인 소득에 맞게 처음부터 분할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여신 제도가 변경돼 가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권의 대출 금리나 무주택자를 위한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 금리가 오를 경우 돈이 없는 실수요자들은 입주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분양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건설 경기 악화도 우려됩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불투명한 국내 정치 상황도 내년 경제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남 구례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축산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구례군 용방면의 한 농가에서 어제 오리 60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에 따라 검사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며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검역본부가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농가 오리 7,200마리를 포함한 반경 500m 안의 5개 농가 가금류 6만 마리를 오늘 살처분했는데 지금까지 전남에서는 49만 7천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보슬보슬 겨울비와 함께 하겠는데요. 우리 지역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5mm 안팎의 강우량이 예상되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데요. 시정이 좋지 않습니다. 비에다가 안개까지 끼어 있어서 오늘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안개가 다시 자욱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6.9도로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14도로 평년 기온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13도, 나주와 화순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12도, 보성도 1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광주 전남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녀가면 지지율이 오를까요? 상관관계가 없지 않아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문턱이 닳도록 광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녀가고 난 뒤에 지지율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지난달에 두 차례 광주를 찾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 달 만에 호남 지지율이 8%에서 21%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11월 말과 12월 초에 각각 광주를 방문한 안철수, 문재인 두 전 대표도
각각 4%포인트씩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광주 전남에 오지 않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는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야권의 빅3 후보에서 밀려난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말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여러분과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미래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상관관계가 분명하진 않지만 대선 주자들의 방문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호남 유권자들에게 본인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들은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호남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권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당내 경선을 위해서라도 호남의 지지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방문만으로는 호남 민심을 잡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호남 민심에 호소할 이슈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를 찾은 유력 정치인들이 시국 발언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동적 경선 없이는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세론을 견제하는 발언을 했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헌법 개정으로 제7공화국을 만들어 체제 변혁을 꾀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1980년 5.18 때는 광주항쟁이 호남 밖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전국이 80년 5월에 광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광주 전일빌딩에서 헬기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이 발견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수만 5.18 전 유족 회장은 지난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재판 때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1980년 당시 전투교육사령부가 육군본부에 낸 광주 사태 교훈집에 헬기 사격 요청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교훈집에는 광주에 배치된 항공기의 임무와 운영 방식, 문제점 등이 기록돼 있었다며 이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밝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학 신도시에 보행자 도로가 새로 조성되는데요. 명품길로 만들었다는 지자체 자랑과는 달리 하자투성입니다. 문여철 기자입니다. 남학 신도시 중심 상가 보행자 도로입니다. 기존의 화단을 없앤 넓직한 길이 은은한 조명과 어울려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기분 좋은 환상이 깨지고 맙니다. 미간을 따져 설치했다는 블럭은 벌써부터 일부가 꺼지거나 파손돼 있습니다. 가로등은 기초 부분이 노출돼 있고 콘크리트 민낯을 드러내 흉물스럽습니다. 바닥 조명 등 일부는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수관로는 녹슬고 마감 처리도 엉터리, 덮개에 쓰인 명품 남학이란 글씨가 민망해 보입니다. 가로등 기초에도 부딪힐 염려도 있고 상당히 위험하다. 특히 밤에는 더 위험하고 이 거리 자체가 이런 거리에 누가 얼마나 사람이 오겠냐. 보행자 도로 관리도 엉망입니다. 건축 자재들이 도로 일부를 점령해 사고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지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습니다. 무안군은 지적된 하자들에 대해서 준공 처리를 하기 전까지 보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남암학원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배임 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76살 차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차 씨가 말기 암에 걸린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사 65살 차모 씨와 법인실장 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의붓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형량을 높였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45살 이모 여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2년부터 24년 사이 의붓딸들의 머리를 짓밟고 가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물을 끼얹어 현관에서 자게 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년은 고려인 농포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이를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광주 고려인 마을센터 홍인화 상임이사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먼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서 고려인 마을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분들이 모여 사는지 그것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인 마을은 이제 고려인들이 이렇게 주로 많이 모여 살아서 고려인 마을이라고 했는데요. 고려인이 누구냐면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 연합 내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총칭해서 고려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러시아 말로는 까레이스키, 고려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연해주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강제 이주되어서 예전에 중앙아시아 쪽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강주에 와서 이제 고려인 마을을 형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한 4, 5천 명 정도가 모여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년을 광주 고려인 마을의 방문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것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내년이 이제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 되는 해예요. 네. 그래서 이 80주년 되는 해에 과연 고려인이 누구인가를 좀 알리고요. 그래서 강주에 와 있는 4,000명의 고려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강주 시민과 더불어서 이제 고려인에 대한 홍보도 할 겸 그래서 고려인 마을, 광주 고려인 마을 방문회로 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 해 동안 매월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프로그램들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고려인들이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문화를 사랑하고요. 문화에 대한 갈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부터 이제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광주 고려인 마을 아리랑 가무단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을 준비하고요. 또 이제 고려인 마을에 이제 FM 방송이 있는데 FM 방송 주관으로 노래자랑을 계획하고 있고 또 강제 이주 사진전, 또 영화, 또 연극, 그다음에 학술 포럼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고려인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매달마다 한 10명 정도씩 그렇게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광주에 살 때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은 어떤가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고려인들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힘든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소련에서 이제 한글 교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일단 언어가 안 되고요. 네. 또 언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고려인들은 다문화나 탈북자나 외국인 근로자하고 달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도 안 되고 또 이제 교육도 좀 안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주에는 이제 새날학교가 있어서 교육의 일부분을 해소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시에서 이제 조례가 있어서 일정 정도 엊그제 시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요. 그래도 나름대로 정착할 수 있는 그 기반들을 강주시에서 이제 마련해 준 거죠. 네, 이 고려인 마을 방문의 해로 정해지면 살고 계신 분들도 그리고 여기 광주 시민들에게도 훨씬 더 친숙해질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 고려인 마을에서 고려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도적으로 고려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와서 있는 고려인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떤 근거들을 마련해내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고려인 날 방문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고려인 마을로 와서 고려인들이 누구이고 우리 동포이고 또 우리 민족이고 이들이 강주 시민과 더불어서 잘 정착해 사는 게 고려인 마을의 소망이고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고려인마을센터의 홍인화 상임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선생님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으로 가는 셔틀 열차가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하지만 요금 체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틀 열차 요금이 KTX 이용객의 경우는 할인 환승이 적용돼 900원이지만 SRT 이용객은 2,6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레일은 SRT의 경우 운영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환승 할인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는 셔틀 열차 운행으로 광주 동북부 지역 이용자들의 편의는 향상되고 송정역의 혼잡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전남대 신임 총장 임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간선제를 통해 총장 후보 2명을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탄핵안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임용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지병문 총장 임기가 내일로 끝나는데 신임 총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행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전남 지역에서 유통된 친환경 농산물이 1,600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시군 농산물 유통 식품산업 업무평가 결과 학교 급식의 친환경 쌀 580억여 원, 과채료 490억여 원, 직거래 장터와 로컬 푸드 매장 등을 통해 550억여 원이 유통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해남군이 대상을, 강진군과 담양군이 최우수에 선정됐습니다. 수확기 벼 이삭에 싹이 트는 이른바 수바라 피해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덕분에 큰 손실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전남 지역 3,760여 농가가 104억 원, 한 농가당 평균 27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고흥의 한 농가는 보험료 27만 원을 내고 48배인 1,298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전남 지역 농가는 전국의 33%인 4만 2천여 농가로 1년 전보다 49%나 증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국민들의 함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주의의 상징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옥 같은 어록을 접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력 원천은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과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을 하늘같이 존경하고 국민을 범같이 무서워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이 항상 했던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국민들의 함성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예견한 듯합니다.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입니다. 하늘이 바로 국민인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일생 동안 생각하고 실천했던 민주주의와 애민 정신 등을 느낄 수 있는 어록들이 시와 형태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 철학과 국민을 향한 애민, 애족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주옥 같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은 최근 탄핵 정국 속에 국민들 가슴 속에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와서 이 글들을 읽으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이 국민을 최고로 생각하고 국민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 16주년을 맞아 열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어록전은 목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내년 3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서구 금호이동 남양아파트 주민들이 67만 원, 남구 봉선이동 더쉴 아파트 주민들이 60만 원, 봉선이동 봉선지웰 아파트 주민들이 33만 8천 원, 북구 두암 3동 율곡타운 경로당에서 10만 원, 도산동 경로당 협의회 회장단이 10만 원, 그리고 곡성군 견면 괴정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현정마을 주민들이 25만 원, 운교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나주시 왕곡면 덕산 1, 2 주민들이 21만 원, 송족 1, 2 주민들이 9만 1천 원, 송족 3, 2 주민들이 15만 1천 원, 노안면 영평 1이 15만 3천 원, 학산 1이 12만 3천 원, 학산오리 36만 1천 원, 용산리 정기조 씨가 10만 원, 장동리 한영섭 씨가 12만 3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반남면 성덕마을 주민들이 8만 원, 옥련마을 주민들이 7만 5천 원, 연화마을 6만 원, 중대마을 14만 2천 원, 화순군 도안면 용강 1구 주민들이 30만 8천 원, 천태 2구 28만 1천 원, 벽지 2구 13만 4천 원, 원천 2구 14만 7천 원, 호암 2구 이화연 이장이 11만 원, 우칠리 주민들이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왕정리 행산리 주민들이 10만 8천 원, 노인회에서 10만 원, 동복면 가수 3구 주민들이 10만 원, 한천리 주민들이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높일 수 있는 종상향 실태와 관련한 대안마련 토론회가 열립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지구단위 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마련 토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초고층 아파트 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의 도시계획 문제점과 대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공무집행 방해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경찰관이나 119 구급대원 복지서비스 담당 공무원들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강력팀을 투입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흉기나 차량을 이용해 위해를 가한 경우 살인미수죄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나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뇌물을 받은 전 광산구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이 깎였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뇌물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 광산구 의원 차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원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9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본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전 의원은 광산구의회 의장 재임 시절 지인에게 취업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고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보슬보슬 겨울비가 함께하겠는데요. 우리 지역 흐린 가운데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5mm 안팎의 강우량이 예상되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데요. 시정이 좋지 않습니다. 비에다가 안개까지 끼어 있으니까 오늘은 특히나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다시 안개가 자욱하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6.9도로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10도까지 올라 있고요. 광주의 낮 최고 기온 14도로 평년 기온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2도, 보성도 1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1.5m까지 물결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다만 안개가 많이 끼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다시 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